네, 앞서 언급한 이번 선거 여당의 압승의 의미 더불어민주당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좀 숙면을 취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찍 잠을 깨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 대승을 안겨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그래도 어느 지역의 당선이 가장 좀 뜻깊으셨나요? 아무래도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하고요. 예. 구미시장의 당선이 저 입장에서는 가장 감격스럽다고 할까요? 예. 네. 이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도요. 이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까 많이 좀 궁금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실질적으로 네네. 이제 경남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다 다녀봤는데 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좀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심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당선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구미시에 지원 유세를 갔을 때, 네네. 유세차를 이제 유세를 하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나오셔서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여기도 뭔가 바뀌고 있고 당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표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주 그냥 박빙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 같은 현장에서의 느낌이 결과로 이렇게 딱 이어졌는데요. 이 압승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가 반영된 선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예고하면서 지금 이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판을 지금 바꾸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 예. 그리고 누적된 실망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는 구조적인 부패 척결에 대한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박원순 후보의 상임 선대위원장직까지 맡으셨잖아요. 무난히 당선이 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주목해 보고 있는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2등, 안철수 후보가 3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오랜 보수 정당이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표를 무시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서도 공천 내홍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이 두 사람의 어떤 공천 갈등, 여기서 빚어진 실망감,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당으로 비춰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주어진 소임을 깊이 고민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좀 뭔가 그러니까 잠시 쉬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 역정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한 가지 또 다른 후보에 대한 궁금증은요. 이재명 당선인이 선거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스캔들 논란 등등 네거티브 쪽으로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좀 막판까지 네. 이제 갔는데요. 경기도민들의 선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경기도가 이제 다른 때보다는 투표율이 조금 낮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막판 스캔들 때문에 혼란을 겪었던 그런 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좀 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스캔들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결과 한 130석까지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국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희가 과반 의석에 지금 20석이 모자라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1당 130석의 제1당이긴 하지만 과반에는 20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의 그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급선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소야대 정국을 그 어떻게 그 앞으로 돌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좀 숙고하면서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 연정에 대한 언급을 하시던데요.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고려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계 개편이 그 야당발로부터 시작될 것이지만 이것이 시간을 요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당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양당 체제가 아니고 야당만 해도 지금 서로 색깔이 다른 야당이 굉장히 그 서너 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어느 당과 연정을 하겠다, 뭐 아니면 뭐 당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꺼낼 수가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집안 얘기 하나 여쭤보는 걸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8월에 차기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당대표 출마 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런지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데요. 선거가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전당대회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